됐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행사회 강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가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직업 같아요. 제가 법률 행정 전반적인 행정사 법률 제도 이해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행정사가 하는데 꼭 필요한 법률 행정, 어떤 법을 알아야 되고 또 행정 분야에서 어떤 걸 알아야 되고 이런 분야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 온라인에도 지금 많이 계시고 또 오프라인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 자, 인사 좀 나누시고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진심으로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 행정사를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공직에서 사무관으로 출발해서 서기관 한 15년 하다가 교수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법률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에서.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그렇게 해도 한 5년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몇 명씩 한 뽑았어요. 한 10여 명씩, 15명. 근데 오히려 저는 행정으로 돌아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래서 상급 물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체험시험 그때 이름도 길었죠. 그렇죠? 그때 아마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 뒤로 이제 행정고시라는 말로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법원 행정직, 입법부 행정직, 행정부 행정직, 상급 물류 국가공무원들이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급 물류 공무원으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대학원보다 상급 공무원 이상만 응시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또 박사는 이제 거기에서는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놀아야 되니까 공직에 그때 고급공무원으로 있으니까 위탁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니까 또 단국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법학을, 석사 박사는 행정학을, 또 공직생활, 또 법정대학 교수생활, 그렇죠? 디지털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고 나니까 이 행정사 제도가 생겼어요. 2013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퇴직할 때 참 서글프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슬프잖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행정사 제도가 생겨서 일기로 제가 자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일기로 교육받고 서초동 법원 앞에 행정사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차려서 거기에서 이제 행정사 교육도 이렇게 한 30명까지 모았고 교육도 하는 아주 큼직한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때 왜 겁도 없었을 것 같아요. 행정사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월세도 많이 주고 몇 백만 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 더불어 서초동 교대 법원 앞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때 투자했던 게 지금 내 인생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행정심판 소망사무소를 가지고 행정심판도 해가지고 얼마 전에 6개월 업무정지, 영업정지 당한 걸 다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그렇죠? 그렇게 짓때 영업정지, 업무정지 6개월 당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 매출도 많고 올라가고 영업도 잘 되는데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죠? 그런 걸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하니까 너무 저는 감사해서 여러분 앞에 서면서 행정사 긍지를 가시고 보람을 가시고 하라. 그래서 이제 원래 행정사 시간에 처음에 이제 교수 소개를 잠깐 또 해드린 게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그러나 어디 가나 또 교수 소개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 강의 순서는 행정사 목표, 비전, 성공, 비결
국가 주요 법령, 또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또 행정사 제도, 행정사 법령, 행정사, 국민상담, 컨설팅.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이 뭐입니까? 행정사. 혹시 아세요? 행정사의 목적이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고, 그렇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 기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바로 법령제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다 이제 머릿속에 더 넣어버려야 돼, 그렇죠? 행정사법 1조 목적이 국민의 권익보 국가 행정 발전이 기여한다. 제도 발전이,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 법령 제도 이해잖아요. 여러분들 그 제목을 잘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로서 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주요 법령, 행정사 기본법, 행정기본. 국가 주요 법령이 여러분 국가의 법령이 몇 개나 되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몇 개 된다는 거 뭐 온라인에서 괜찮아요. 여러분 손 들면 내가 몇 개나 되세요? 5,400개. 네? 5,400. 5,400. 아이고, 뭐 잘 아시네. 보통 일반적으로 한 5,000개 된다. 약 5,000여 개. 보통 이렇게 외우기 쉽게, 그렇죠? 그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 얼마인지 아세요? 행정에 관한 법. 우리 행정사가 알아야 될 행정에 관한 법이 얼마입니까? 4,600여 가지.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가 이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업무에 임하게 되고 어떤 수임을 받으면 그 법을 먼저 찾아봐야 돼요. 기본법을. 그렇죠? 어떤 법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요 법령들. 그럼 이런 주요 법령에는 헌법부터 기본법인 우리나라 국가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인 헌법부터 민법, 형법, 행정법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더 들어가서는 행정법에서 행정기본법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4,600여 가지 행정의 법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총칙적 개념을 묶어놓은 게 행정기본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걸 다 해야 행정사하는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정사 제도, 행정사 법령, 우리 행정사법을 보면서 행정사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국민 상담 컨설팅. 요새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인 용어입니다. IOS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 자격도 다 받아놨어요. 왜? 행정사라면 컨설팅 자격도 받아야 되더라고요. 경영 컨설턴트. 그렇죠? 그게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보니까 정말 행정사한테 지금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상담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6항에 국민상담 이게 나와요. 그렇죠? 상담을 잘해야죠. 그렇죠? 아까 행정사법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했으니까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상담을 잘해줘야 돼요. 고객들이 와서, 국민들이 와서 상담할 때 잘하는 컨설팅 잘해야 돼. 컨설팅이다 바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종합적으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2시간 동안에 이걸 다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죠? 대학에서는 보면 어때요? 강의를 헌법 하나만 해도 6개월 공부를 해요. 민법 3년 동안 공부해요. 총칙, 물권법, 채권법, 지적법, 형법 2년을 공부해요. 그렇죠? 한 가지 공부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부 행정법 종합적으로 하려면 이게 대학 4년 동안에 전부 배운다는 게 힘드니까 대학 교수들 하다가 또 중간에 끝내볼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어떻게 근데 강의 잘하는 사람 원래 짧은 시간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교수 경력도 가지고 공직 경력도 가지고 또 총장을 하면서 교수 디지털 시대에 사이버대 총장을 하면서 교수를 이렇게 리더십도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면을 여러분들의 첫 시간에 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정사
국민의 권익보호.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일종의 외워버리세요.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 해야 돼. 여러분 교재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재도 제가 이제 다 초창기 행정사 1을 됐을 때부터 제가 교재도 편찬하고 만들고 하는데도 관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재도 아마 거의 제 이런 의견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조의 목적,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 되어야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선. 일반 철학적인 얘기지만 유력의 독일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기쁨을 있고 행복을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정말 여러분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에 계신 분은 직접 얼굴을 뵈서도 반갑고 그렇죠? 요즘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모여져 있다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저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보고 계신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가장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돼요. 고객과의 국민과의 만날 때 가장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돼야 고객이 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정의 날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지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만사가 잘 이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만남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너와 나의 만남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 또 성공덕목 행정사로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이 성공덕목 4요소를 꼭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첫째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나와서 어떻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세계적인 인류대학이잖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커가느냐 성공하느냐 보고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예요.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행정사라면 행정사에 관한 이 법률에 관한 지식, 행정에 관한 지식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타 사회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또 고객들 중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지식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그렇죠? 한편의 예술입니다. 예술을 담은 인생입니다. 문학적인, 예술적인 이런 면도 있어야 부드럽게 공유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에서 제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능지수도 높아야 되고 그러나 지능지수가 꼭 높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일부 예입니다. 지식, 기술, 지능지수, 자세 4가지 덕목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서 맞춰보세요. 예? 야 잘하시네. 자세. 그렇죠? 박수 한번 칩니다. 자세. 어떻게 잘 맞춰? 자세가 성공의 97%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세가 97%.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감격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 유명한 교수들이 그 인류 학생들을 모아놓고 다 연구한 결과예요. 성공하니까. 지식이 좋으면 일시적으로 성공하지만 지식이 좋은데 자세가 나쁘면 그냥 모두 패패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자세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관계 자세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표정부터 그렇죠. 여러 가지 웃고 또 표정 있고 막 그냥 가남 찡그리지 마세요. 그렇죠? 여기서 다 웃고 계십니다. 그렇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제가 잘 볼 수 없지만 기쁘게 감사하게 웃고 좋은 자세 사람들에게 정말 친근하게 대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선 남도 좋지만 자기도 좋아요. 그렇죠? 자기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잘 가야 된다. 근데 인간관계가 성공의 85%예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여러분 같은 귀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서로 좋은 인간관계. 이제 우리 서양 얘기를 했으니까 동양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논어의 얘기. 이게 골고루 해야 교육도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논어에 뭐라고 됐습니까? 호지자 부려 박지자라 됐어요. 좋아하는 것보다도 즐거워하는 자가 낫다. 여러분 행정사가 좋아서 하셨습니까?
기뻐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교수님들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럼 처음에 와서 제가 딱 뭐 행정사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에 오시면. 그러나 이제 행정사가 좋아서 오셨다 하더라도 우선 기뻐하세요. 오늘 기쁨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더 했어요. 낙지자 부려 감지자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격한 것 같아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웃으면 여자가 에어로빅을 5분 하는 것보다도 운동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눈물 나도록 웃으면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엔돌핀보다 1000배가 강하게. 그때는 암세포도 녹인대요. 암 걸린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눈물 나도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 눈물 나죠? 저는 감격해서 강의하니까 지금 진짜 눈물이 나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남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사를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젊어진 기분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 되게 아실 거예요. 나이를 예측할 것 같아요. 왜? 아니 교수 은퇴하고 총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그럼 또 행정사를 한 10여 년 했으니까 2013년도부터 12년이 되죠. 2025년이니까. 그럼 제가 몇 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80 넘으셔서. 근데 얼굴은 어떻게 보여요? 동안이시네요. 동안? 잘 보셨어요. 내가 대학병원에 얼마 전에 약을 타러 갔더니 나보고 아버님 약 타러 왔대요. 그 생년월일 보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면 조사를 해보죠. 검진을 종합검진. 확인해보니까 생편애가 30년 아래래요. 내가 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평생을 은퇴하고 처음에는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공직생활하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와서 그냥 있으니까 좀 한가로우니까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행정사 열심히 하면서 좀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면 여러분 젊어져요. 자, 제가 이제 시인 수필가로 등단을 해서 문학책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사무엘 울만이라는 청춘이라는 시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래. 꿈과 열정을 잃으면 늙는데. 그렇죠?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꿈과 열정이 없으면 늙는 사람이야. 청춘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평경사 기왕에 시작했으면 꿈과 열정과. 전에 한번 내가 이제 중간중간 예도 듭니다. 그래야 또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딱딱하게 법률만 막 법문 가지고 하면 딱딱해서 여러분 졸려요.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도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딱딱하게 뭐 하고 처음에 한때 제가 막 한 사람이 오니까 난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본의 행정사가 그때 성공한 예를 들어 봤어요. 처음에 행정 상황 실천하는데 사람도 없고 공무원 사람들 막 바쁘게 지내는데 외롭더래요. 그래서 그걸 잘 극복하려고 뭐 했냐면 악기를 했어요. 악기를 하면서 색소폰도 불고 그러면 그걸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걸 점점 상담도 하고 상담도 하면 지혜롭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사실 행정사 처음 시작해서 정말 처음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많아요. 그러나 다행히 저는 대학의 교수 총장을 했다고 해서 교육을 더 맡아다 보니까 교육생은 그냥 교육을 전적으로 했죠. 그래서 한 30명씩 꼭 모아놓고 올 때는 옛날에는 초창기는 뭐 30명, 40명 많이 왔고 어느 때는 막 몇백 명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대학 강당 빌려서 했어요. 대학 강당.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저도 외로웠죠. 처음에는. 그렇게 교육은 많이 했지만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안 되니까 저는 일본 행사 그렇게 했다고 하길래
아코디언을 배웠어. 그때 복지관에 가니까 한 달에 10,000원 주니까 4주간을 하루 2시간씩 팀들어 얼마나 싸요 복지관에. 65세 이상 복지관은 또 그냥 싸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아코디언 그렇게 좋아요. 마음 편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적 취직을 해달라고 사람이 왔어. 베트남 여인하고 한국 남자하고 국적 취직을 해달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국적 취직 기간에 한번 있어본 적이 없었어요. 되게 이제 통일 안보기관에 많이 있었어요. 법률 행정 또 그쪽 분야라든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때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좋은 자세, 그한테 겸손하게 하면서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있어요. 아니 그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딱 그래도 안 돼요. 왜? 평생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내가 전혀 모르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너무 모른다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고의가 안 돼요. 저는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교육을 잘하는 사람. 절대로 앞에 나가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도 벌써 부족하다 해버리면 쓸데부터 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나 모릅니다 해버리면 되겠어요? 거기 왔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날 밤새도록 그 다음날까지 며칠 동안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을 달달이 외우다 싶었어. 정말입니다 이건. 처음에 시행령 시행기까지 보니까 답이 나와버려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때 당시는 3년 이상 한국에 와서 살아야 되고 3천만 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증서나 임대보증금이나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본국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돼요. 딱 있어요. 복직시대다. 근데 그걸 다 알고. 근데 요즘에는 또 한 가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법률 행정 공부를 하려면 새로운 법도 다 알아야 돼요. 요즘은 5단계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국적 취득하면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게 애매하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 외국인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딱 내가 국적 취득 이게 뭘 받고 여기 왔는데 위임을 받고 고객이 위임을 받고 왔는데 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내가 쭉 이렇게 해서 내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조건이 있더라. 아까 얘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냐고 그 공무원이. 뭐 친절하게. 그리고 나보고 뭐라 하잖아요. 그 국적 취득 취득 신청서인가? 그렇죠? 그거 딱 주면서 그거만 써오라 이거죠. 그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오니까 마침 그 사람이 한 3일 후에 왔어요. 왜냐면 또 법적으로 정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남들은 뭐 여러 가지 계약서, 뭐 위임 계약서, 도급 계약서, 우리 행사법에 어떻게 됐어요? 위임을 받아.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임 계약서 썼어요. 딱 처음 위임 계약서 해가지고 또 위임인 누구, 또 수임인 누구. 그렇죠? 행사는 수임이 되고 위임은 그 고익이 돼야 되잖아요. 성명, 주소 뭐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는 얼마, 약정 뭐 몇백만 원, 요즘 보통 그렇잖아요. 뭐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행정사고 변호사는 보수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몇 억 이상 하면 몇 프로 됐죠. 그러나 우리 이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는 차이를 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임계약서 딱 쓰고 나한테 이런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본국에 난 제일 의심스러운 게 그런 서류 가져오는데 다 보니까 3천만 원 이상 그것도 있고 예금증서도 있고 3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도 있고 다 돼요. 근데 본국의 범죄 경력이 있느냐는 내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베트남에 범죄는 내가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 대사관에 가서 그거 좀 확인해서 범죄 그거 나한테 증명을 가져라 그랬어요.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바로 취득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보수를 위임계약서 약정을 더 가져왔어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했습니까? 행정사가 일을 하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일이 들어와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그렇죠? 오늘 법률 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이제 뭐가 어떤 법을 알아야 되냐 어떤 걸 하나 해야 되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법률 행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로서 행정사가 과연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그렇죠? 행정사. 일본에 가니까 저는 이제 일본에도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려고 참 욕심도 많았어요. 일본이 그래도 행정사 제도로서는 잘 됐어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총무성 초청으로 그때 마침 우리 행정사협회 그 행정안전부 차관이 함께 또 고문으로 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총무성도 가고 행정사협회도 갔어요. 일본 가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가해 법률가 그러더라고요. 거리 가짜 가해 법률가. 그런데 내가 왜 하필 거리 가짜 가해 법률가라고 그러느냐. 우리 종로 1가 2가 뭐 그러잖아요. 여기도 뭐 저 가는 이틀 단위도 몇 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해 법률가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참 말이 재밌어요. 행정사는 거리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전문 차익사다 그러더라고요.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내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게 행정사니까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에서 그렇죠? 멋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 물론 우리 행정사를 영어로는 administrative authority 그렇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다 더 한마디 더 써서 최고의 행정 법률가다. Public Administrative Lawyer.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최고의 법률가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에 관한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최고의 법률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렇다고 뭐 겁낼 건 없어요. 그렇죠?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법률가다. 그래서 이제 행사법 1조의 목적도 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에 디지털 시대, AI 시대잖아요. 정말 우리가 변동력군, 창의력 변동력군, 체인지 AI 시대 거기에 맞는 또 행정도 개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사도 국가 전문 자격사예요. 그렇죠? 국가 전문 자격, 명실공히 국가 전문 자격사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저는 우리 이제 또 여기다 행정사를 앞에 내놨습니다. 그렇죠? 행정사 그런 자격도 있어야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겸손하다고 여기다 맨 뒤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알릴 건 또 알려야 되니까 사실은 행정사장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 정부 50여 개 이상 부처의 행정 업무를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그래서 행정 처우니까 문제 있으면 다 우리가 해야 돼요. 일이잖아요. 인허가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자격사들 비교하지 않아요. 변호사는 국가 소송 수행, 그렇죠? 법적으로 법원에 하는 그런 업무가 주로 맡아요. 세무사는 세무, 국세청, 그렇죠? 변호사는 특허,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그런데 요즘에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뭐 괜찮더라고요. 왜? 혹시 공인중개사 그래서 우리 행정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같이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인중개사가 왜 그러냐면 빌딩 하나 다 크고 몇백억짜리 딱 하나 하니까 1년 그냥 벌써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뭐 꼭 그냥 그런 것만 보고 또 공인중개사 못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사는 다양하게 공인중개사하고 관계를 해야 돼요. 왜? 요새 주택조합이라든가 그러니까 주택조합장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행정사 중에 재건축이라든가 할 때 얼마나 거기에 물질적인 수익도 많이 쓰시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알면 그리고 토지보상 업무는 우리 행정사가 직접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토지보상 업무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된다 해서 합니다만 이게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의사든 또 건축사든 국가전문자 개인 자격사도 있어요. 이제 국가 부처 정부 부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이제 주어지는 독서 지도사라든가 심리상담사 또 그런데 우리는 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사가 이건 알아야 돼요. 개인 자격사지만 연수교육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행정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연수교육에서 그동안 법률, 행정, 법령제도 이것도 첫 시간에 했고, 국민윤리, 직업윤리에 대한 것도 했고, 또 이제 제가 이 직업윤리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재 한 20여 권 발간하다 하다 보니까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한 교재 발간했고, 직업윤리도 그때 해가지고 나갔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윤리 문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알아야 그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직업윤리를 잘 지키려면 개인정보를 철저히 고객이 와서 보이는데 그 사람 정보를 아무데나 흘려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 교육에도 개인정보 보호 시간이 연수교육에 들어있습니다. 제 직업윤리나 제 이제 법령행정 그 다음 시간에 꼭 그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개인 자격사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이것. 요즘에 개인정보 잘못 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행정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 정보 다 흘립니다. 여러분 제 전화번호 다 알았대요. 알고 연락 주세요. 그렇죠? 제가 일단 이제 끝나는 시간에 제가 전화도 필요하시면 연락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행정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다 노출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하고 필요하면 또 여러분 정보도 또 제가 가르치면 제가 또 그런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강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승인을 얻었고 어디다 남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니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행정사 분류로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일반 행정사, 보통 여기는 이제 일반 행정사가 오셨고, 또 회사 행정사, 번역 행정사. 우리가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번역 행정사더라도 관계가 달라야 되고, 외국 번역, 그렇죠? 또 이제 회사. 우리 3년이 바닥이기 때문에 섬 개발을 한다든가, 섬에서 분쟁이 있을 때 또 해양 심판을 한다든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쪽도 다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 번역행사에도 거기가 또 강의도 해주고, 또 회사행사도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 여기는 전부 일반 행사잖아요. 그렇죠? 회사행사도 따로 교육을 별도로 거기에 맞게 하니까, 그래서 참고로 아시고 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사 수가 지금 44만 7천 이렇게 돼요. 그렇죠? 44만 시대가 왔습니다. 44만 시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다음으로는 전문 자회사는 행정사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는 50만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행정사 개업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업. 지금 현재 우리 협회 이제 요새는 행정사법상 협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개업 행정사로 회원을 정회원이 됩니다. 그렇죠? 정회원이 지금 한 2,500여 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요, 46,205명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1억 2,700만 인구 잡고 3,000명당 한 명꼴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5천만 인구라면 3,000명당 한 명꼴이라면 몇 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 일본에 비유한다면 최소한 15,000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5천만 인구를 따진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 2,500.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행정사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많아서 내가 할 일이 무진장 많이 있으다, 행정사. 얼마든지 이게 우리가 개발하면 해나갈 수 있는 일이 많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본 행정사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내가 일본에서 그랬으니까 더 이상. 그러나 우리 행정사법 비슷해요. 목적이나 뭐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어디 가나 연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본 행사에 대해서는 되게 또 알겠더라고. 일본을 잘 몰라도 알겠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책을 거기서 수집해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국회에서 발표됐어요. 국회의원들, 입법부 행정사들, 입법부 공무원들과 행정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사들, 또 우리 행정사들 많이 가서 함께 제가 이제 그때 세미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혹시 저한테 필요한 분들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사가 알아야 될 기본 법률. 그러니까 이 법률을 어떤 법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 하기 전에 먼저 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면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국회는 입법기관이니까 법률을 많이 만들잖아요. 새로운 법이 뭐가 나오느냐 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법이. 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 결국은 판례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례가 많이, 그 판례가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저는 이제 이것도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너무 이 막 강의한 데만 하다 보면 좀 딱딱해지고 또 법률 문제, 법률 생기기 원래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인 설립 인허가를 해달라고서 하나 했어요. 가수들이 법인 설립 인허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가서. 근데 30분 동안 가수들 법률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딱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그 영상을 다 만들어요. 자기 유튜브에 바로 올려요. 내 생각도 안 맞고. 근데 아니 난 괜찮다 그랬어요. 왜? 법인 설립을 다 알려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나보고 더욱 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행정사님이 가수들 앞에 노래를 부르면은 가수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이거죠. 제가 불렀겠습니까? 안 불렀겠습니까?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가 이제 그 법인 설립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비 내리는 고모래 알아요? 네? 비 내리는 고모래 가요. 우리나라 명가요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문화예술 명가요는 비 내리는 고모를 목포에 있는 거 눈물 젖은 도망가 울고 넘는 밭달대 뭐 봄날 간다 하여튼 뭐 몇 개가 이게 저 5대 명가요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알려진 게. 그러니까 그게 많이 그러니까 이제 좀 옛날 노래 오래된 노래라 여러분들이 이제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또 그 정도는 우리 선조들이 그걸 좋아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가요가 한 번 뜨니까 뭐 대단하더라고. 그렇죠? 아 저는 석박사하고 교수하고 평생까지 하고 나서도 이거 가수 하나 뜨니까 가요 하나 뜨니까 뭐 한 달에 막 그렇죠? 몇 억씩 막 몇천만 원 보통 들어오고 뭐 어디 가서 노래 한 마디만 불러도 간단히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죠?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좀 부드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법인 설립을 그렇게 했는데 법인 설립에 관해서 내가 서울시청에 갔어요. 법인 설립도 인허가 하나 그거 하려고 하는데 아주 자기들이 골치 아파 죽겠대. 그렇게 많이 들었대. 서울시에서. 막 얼마나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왜 이 법인 설립을 전부 지방관서로 내려보내느냐. 중앙관서에 좀 해야지. 중앙관서 얘도 문화예술 분야라면 아까 가수같은 문화예술 분야 문화예술 관광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나눠서 하면 되는데 왜 지방관서 다 보내가지고 법제처로 법률 해석을 이게 법제처 그렇죠? 법률 해석을 했대. 그러니까 법률 해석을 한 걸 딱 나한테 보여줘요. 서울시 공무원 광역 시도단체나 서울이나 광역 시도단체 두세 개 이상 지회가 있는 경우는 지회가 있는 경우는 중앙관서에 법인설립을 하도록 거기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행사에는 전국의 지방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안정부 중앙관서에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런 걸 아셔야 되지. 근데 서울시에만 줄 수가 있을 때는 서울시청.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법인설립이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내가 정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정보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헌법. 여러분 행정사가 뭐 헌법까지 알아야 되냐 또 할지도 몰라요. 헌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행정심판을 해보니까요. 헌법에 국민 행복주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첫째로 돼야 된다.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체의 자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체 누가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렇죠? 어느 신앙을 갖든 그건 자유예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결사. 많잖아요. 그럼 이런 자유권을 보장이 되는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건 헌법이 없어도 국민의 자유 모든 행복주권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행정심판이 그것까지만 넣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영업정지 당했다, 업무정지 당했다, 그 법. 예를 들면 영업하다 정지당했으면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지당했나.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술 맥주를 한잔 팔았는데 청소년한테 그걸 가지고 걸렸어요. 경찰한테. 그래 영업정지 당했어요. 왜 그러지? 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신분증을 딱 보여주는데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주인은 아닌 걸로 알잖아요. 위조 신분증이 뭔지 그것까지 조사할 의지 결이 없잖아요. 우선 솔직히 영업하다 보면 우선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팔아서 그랬더니 딱 와서 경찰관에 가서 보니까 그게 미성년자로 발가야 되고, 영업정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그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행복주권,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려면 행정심판이 하려면 헌법부터 우리가 인용을 해야 돼요. 알았죠? 헌법에 보세요. 헌법이라는 우선 개념부터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권리다. 그렇죠? 국가의 기본 조직이 뭐가 있습니까? 입법부 조직, 행정부 조직, 사법부 조직 있잖아요. 입법부는 국회, 그렇죠? 법원 조직, 우리 행정, 정부 부처, 중앙관서, 그걸 다 알아야 돼 우리 행정사는 사실. 그렇죠? 다 행정에 관한 그러니까 이 헌법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겁니다. 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국민의 기본법을 하려고 해요. 행정에서는 행정작용이죠. 행정처분이나 또 공법상 계약이나 이런 게 뭐 행정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행정, 국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입니다. 그렇죠?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총괄에는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 네 가지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민주국가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안 된다. 하는 게 주장이 돼. 민주,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렇죠? 그 헌법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평화, 통일을 주장해요. 사실 참 세계의 우리나라 유일한 분단국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갈등률이 세계에서 1위래요.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는 제일 똑똑하대. 내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대학에 연수 교육을 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 유대인 초원을 가봤거든요. 그때 갑자기 거기서 뭐 하는지 알아요? 한국인들이 유대인 초원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다 무서워한대요. 왜? 워낙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그냥 겁난대요.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몰려들면 자기들이 안도의 식품을 내신대요. 왜? 두 사람 몸이 싸운대요. 그때 서로. 진짜 우리 그 지향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로 살아나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서로 그냥 막 물고 뜯고 갈등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그런 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도 분단돼 있고 세계 유일한 분단이에요. 거기다 다 분단국들이 통일돼 있잖아요. 동서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나 이런 거 없애버려야 돼. 남남 갈등부터 없애야 돼. 그렇죠? 난 그래서 어디가 화해 일치 평화를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들도 서로 화합하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도 시험 출신도 있고 공직자 출신도 있습니다. 혹시 시험 출신 계세요?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계시네. 또 온라인에서도 예, 나 온라인에서 드시고 예, 그래요. 자, 시험 출신이든 공시자 출신이든 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어떤 차별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같은 행정사가 됐으니까. 어려운 시험 합격해서 오신 분 축하합니다. 우리 시험 출신. 그러나 공직자들도 사실은 어려운 시험도 다 통과했어요. 승진하는 시험 봐야 돼. 그렇잖아요. 저도 뭐 상급 공무원 그때 상급을 공무원 볼 때 시험 볼 때도 100대 1 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다. 승진할 때도 다 시험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출신. 근데 내가 시험 출신이 오셨으니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 사무관 서기관실에 의시할 경우 거기 갔는데 주관 행정대학원 출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이 그냥 일반 대학 졸업하고 그 행정대학원 와요. 야간부는 전부 공무원, 상급 공무원 이상이죠.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5급이니까 사무관이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주관부 행정 그 대학원 학생들이 두 가지 시험을 봅니다. 어떤 시험 두 가지? 행정사시, 행정고시. 두 가지 시험. 여러분 긍지를 느끼세요? 시험 보신 분? 하여튼 뭐 우리가 시험 출신, 공자 출신 다 함께 하나가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의 기본 정신을 가져야 행정심판에서 이겨낼 수 있다. 헌법 다 뭐 이거 헌법만 가지고 공부하는 뭐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으로 하고 이제 우리 행사 수행 과목에는 그래도 이제 민법 형태 행정법만 행정학대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요즘에 형법을 넣지 않은 이런 게 있어요. 형법. 그렇죠? 왜 형법? 근데 내가 행정심판을 해보니까 행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 업무정지 6개월 정도 나올 때는 반드시 벌금형 이쪽까지 형사 고발까지 돼요. 그렇죠? 영업하다가. 그러니까 영업하다가 걸리면 영업정지. 행정사나 아까 전문 자격사들, 국가 전문 자격사들이 하다가 걸리면 업무정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업무정지가 6개월 정도 되면 형사벌까지, 경찰까지 고발돼요. 알았죠? 그럼 형법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경찰에 가서. 경찰, 검찰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사법고시공부도 형법을 했기 때문에 형법에 율법성 저학사유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장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행정사 율법성 저학사유까지 하느냐. 정당방위, 정당행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법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행정사 과목에도 형법도 넣지 않은 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법도 또 알아야 되더라고요. 지금 민법명이 나오죠. 왜? 우리가 법인 설립 인허가를 할 때 민법에서 영입, 비영입법이나 공익법인 설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청에 허가를 얻어 설립한다고 됐어요. 그래 공익법인, 비영입법인은 행정사가 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관청의 허가니까. 인허가는 상법의 영리법인 뭐가 있습니까? 네?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이 회사들을 설립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회사의 설립은 등기함으로 설립받아요. 그렇게 돼서 상법에 상법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 영리법이나 그러니까 행정사들이 그런 거 하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등기는 누가 합니까? 법무사들이 해야 돼요. 근데 법무사, 변호사들이 주로 이제 그거는 많이 합니다. 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이거라.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법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우리 행정사로서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고. 잘못하면 남의 어떤 법 위반으로 돼요? 변호사법 위반이다. 법무사법 위반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해야 된다. 자, 민법을 보세요. 민법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실체법입니다. 자, 실체법은 절차법과 달라요. 절차법은 소송법이에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소송법에 할 것은 변호사가 해야 되고, 행정심판법에 할 것은 행정사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행정심판은 변호사도 대리권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들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법도 알아야 되지만 그런 걸 모든 걸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은 실체법적 성격이 있고 절차법적 성격이 많이 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개인의 권리관 기본법이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또 법률 행위를 알아야 우리가 행정 행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법률 행위란 뭡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계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겁니다. 행정관청의 의사표시. 그렇죠? 있어야 돼, 처분. 행정행위. 그래, 이런 걸 우리가 법적인 개념을 또 명확하게 알고 행정사 일해야 된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은, 우리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데, 행정법은 권력적 단독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나 민법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단독행위도 우리가 행정사 해야 될 일이 뭐였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렇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 우리 행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 행정마트에 허가돼서 법인의 설립을 하는데, 합동, 공동 목적을, 행정 목적을 하는 두 개 이상의 합치어 설립되는 합동행위인데, 이거는 사단법인 설립. 그렇죠? 이것도 우리 행정사가 해야 돼요. 그래, 민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민법도. 그리고 계약서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계약서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공인중개사들의 계약서를 그냥 와서 대필해 주면 괜찮아요. 행정사.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서 집도 봐주고 뭐 가격도 조정해서 계약서 썼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돼요. 또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와서 아이고 이거 좀 하나 대필만 해달라. 그렇죠? 그런 건 써주세요. 그러나 집도 보여주고 가서 막 가격도 조정해서 둘이 막 불러놓고 거기다 계약서 썼다면 그건 공인중개사 위반이 돼요. 그렇죠? 계약서를 쓰도록 됐다 하는 거를 여기 이제 아시고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10분 전이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싶으면 10분 쉬고 우리 법사 또 10분을 쉬도록 50분 하고 10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쉬는 시간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10분 쉬는 시간에 좀 쉬시고 이렇게 다음 또 11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